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탄생과 함께 3특검법이 통과되고 바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진용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대북 확성기와 대남방송이 함께 중단되었습니다. G7에 참석했고요. 그리고 나토에 불참하는 등 실용 외교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정부와 확연히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면서 지지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내란 세력의 준동은 끊이지 않고 윤석열은 길거리를 활보하고 김건희는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랫동안 정치 평론을 하며 정론을 펼쳐온 분입니다. 정의롭고 담대한 분이시죠. 유영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님이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주말에 쉬시는데 별 말씀을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주 좀 와주세요. 예. 예, 먼저 이제 와주셨으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좀 평가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예. 평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예. 그러나 하여튼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네.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계속해서 다른 어디더라 저 뉴스공장인가요? 그쪽에서는 70% 이상까지 갔어요. 아, 거기 여론조사 꽃. 네네, 네. 꽂혀서는 그래서 상당히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같이 참여하는 분들은 고무적인 거로 판단하는 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70대 이상이라든가 70대 네. 이상에서 그 오차범위 내에 서로 간에 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TK에서는 더 지지율이 높은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첫 출발이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한 20여일 한 거를 봤을 때 한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아 예. 첫 번째는 이 정치적 통합 문제를 한 것 같습니다.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남동 관저로인가요? 예. 초대해서 여야 지도부 회의를 하면서 김용태 위원장이라든가 그 원내대표 다 불러서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일요일 오찬으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국회 추경 시정연설을 가서 네. 실제로 들어갈 때는 여당 의원들하고 악수를 하고 맞습니다. 나올 때는 또 야당 의원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네. 그 중앙대학교 선배인 권성동 의원하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어깨를 툭 치고 나갔단 말이죠. 네. 웃고. 네. 그 전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많이 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교되죠. 예, 시정연설 하면서 그 추경 예산에 예. 그 야당 의원들께서도 제안이 있으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는 이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통합의 정치, 그래야만 국민이 행복한 겁니다. 네. 진영이라든가 정당으로 나오지 않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해야 된다. 네. 특히 야당과의 협력과 협치를 실질적으로 끌어내야 된다. 예. 그냥 말만 협치하지 말고 여태까지 여당이는 대부분 다 협치하자 그래놓고서 협치는 안 하고 그냥 예. 여당 단독으로 갔단 말이죠. 맞습니다. 특히 예. 대통령 혼자서 또 막 얘기하고 예.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는 더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초석인 것 같고 그 쇼나 그런 건 같지는 않아요. 예. 이벤트성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뭘 앞으로 하는 걸 더 봐야겠지만 근데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제 생각에 여론조사 지지율도 올라가는 네. 이 상식이 이제 좀 통하는구나. 그 소통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네. 몇 가지 지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른 지점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소통 얘기를 좀 더 강화해 본다면 네. 그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시민과의 소통 문제를 또 무척 강조했다면 그럼요. 지금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야당과의 소통이었다면 최근에 보면 왜 울산도 가고 또 이 호남의 네. 마음을 듣다 뭐 이런 주제로 또 지금 일반 시민들과의 접촉 공간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소통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사서함 제도를 만들어 갖고 예. 직접 궁금한 거 있으면 들어- 자기한테 달라. 예.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도 하겠다. 예.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여태까지 보면은 대통령이 그냥 뭐 홍보수석실이라든가 네. 이런 소통수석실에서 오는 것만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직접적 소통. 예. 그러니까 국민 주권 정부 또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게 예. 그거는 광주와 전남도하고 무안군이 네. 이 민관 통합 공항 문제. 그 주제를 가지고 만났다. 네,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이라든가 전남도지사도 다 얘기를 갖고 나온 거고 무안군수도 그게 꽤 됐습니다. 몇 년 넘었습니다. 몇 년 동안에 그 공항을 통합 공항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소지역주의라고 할까요? 이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갈등이 거예요. 있고. 갈등. 예. 이제 그걸 듣고서 아주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행정력에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는 소리를 그날 또 들었는데 그래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TF팀을 만들겠다. 네. 예산 문제 아니냐. 예. 국가에서 어떤 예산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루트를 찾은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아마 대통령실의 TF팀이 그 다음 날 만들었어요. 그냥. 정방석처럼 만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문제를 하니까 같은 소지역주의의 갈등과 대립을 풀어나가는. 그래서 한 거죠. 우리 얘기로 하면 진짜로. 그것이 이제 성남시장 시절의 계곡 문제. 예. 이런 문제도. 그건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지사인가요? 예. 그래. 계곡 경기도지사 때 그것도 상당히 계곡 탁월한. 상인들하고 주고받은 예, 그러니까 아주 인상 깊었죠. 이번에 광주 전남에서 가서 보면은 어떤 컨셉을 딱 잡아서 예. 이 뭐냐 개념이 뭐냐 잡아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카타르시스가 예. 오는 거죠.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맞습니다. 윤석열 때는 이거 완전히 뭐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서 뭐 어디 떠들고. 다니고 뭐 예. 그 비행기 공군 1호기 타고 갈 때도 기자들한테 와인 한 잔씩 하셨어요. 뭐. 이번에도 오늘 출두했습니다만 9시에 출두를 10시로 하자. 그러니까 나오는 예. 얘기가 항상 이게 술 먹고 늦게 나오니까 대통령도 10시에 나왔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집권하자마자 뭔가 정상화로 돌아가잖아요. 예. 이게 맞아요. 누구는 기저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예. 여론조사에서 올라가는 거는 좀 살만한 사회로 되는 거죠. 상식이 외교 안보 국방 문제부터 해서 경제 특히 민생 경제에 있어서 예. 특히 주가 지수가 2,600인 거였는데 취임하는 2,700대고 지금 3,100까지 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경제가 살아날 것에 대한 그게 보는 거죠. 그게 있는 거죠. 예. 잘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을 보면은 그 돈 가진 사람들이 괜히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대한, 주식 시장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그걸 믿음이 볼 수 있는 있는데 거죠. 예. 그러니까 5천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가능하다. 남북 관계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고 특히 이제 재정 정책을 피지 않습니까? 예. 국가가 돈을 풀어야 되는데 기존의 윤석열 정권에서는 돈을 안 풀었잖아요. 예. 안 풀고 없다 그러고 말이에요. 긴축만 하고 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돈을 풀어야 된다는 건 사실 경제학 언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안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추경으로 30조를 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 쿠폰, 지역 화폐 푼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달라지는 거죠. 예. 달라지고 또 이제 김건희 씨를 확실하게 단죄하겠다. 예.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가 조작범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겠다 그런 식의 워딩을 했어요. 네, 김건희 씨를 확실히 잡겠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지요. 그래도 실제로 김건희 씨 외에도 네.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면 장난쳤던 분이 많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크게 처벌해야 됩니다. 예, 네. 그 사회 자체의 경제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고 네. 이 개미 군단들이 완전 손해를 그럼요. 그 점을 잡겠다고 얘기하니까 네.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이게 주식시장 반응이 달라지고 살아나는군요. 예. 주식시장에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 부동산으로 안 가고 주식으로 가게 되면은 예. 기업에서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럼 경제 주체인 기업이 살아나게 되고. 예.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보너스 주고 그러면 그것도 쓰게 되는 거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낙 비정상적인 정권이었는데 정상적으로 가고 간다. 있군요.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죠. 이제는 나의 일상의 삶을 찾을 수 있구나. 저는 내 일상의 삶이 파괴됐잖아요. 저도 이제 그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전철 타고 가다 보면은
다들 무슨 어디 끌려가는 그냥 기대와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는 요즘은 좀 밝아진 것 같아요. 느낌 아니에요? 제 기분이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밝아졌어. 밝아져갖고 예.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고 예.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국민 구성원들이 다 경제 주체들이 다 경제 주체는 우리 국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살아나고 기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공직사회도 확 분위기가 바뀌겠죠. 그렇죠. 예, 이 원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할 때도 도지사 할 때도 유명했어요. 일 잘 시키기로.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공무원들 일 줘놓고 그리고 그거 반드시 했나에다 확인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전체 공직 기강도 그렇게 확 잡히지 않을까요? 아니 본래 공무원은 머슴입니다. 그렇죠. 앵커님하고 제가 내는 세금 갖고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굴 위해서 일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9 to 6 딱 해서 땡 하면 공무원 쫙 빠져나가잖아요. 예.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도 잘하는 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왜 연결시키고, 보상을 해주고 예. 그러나 못하는 공무원들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그리고 그때 그 국무회의인가 할 때인가 아니지 하자마자 그 경제 관료들 이렇게 네. 모아갖고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연락해라. 연락해라. 언제든지 연락해라. 아이디어 있고 할 거 있으면은 공무원들 큰일 났을 거야. 이거 올 밤에 꼭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근데 그럼 좋은 거죠. 자기 자신 일도 보람이 있고 전에 같이 복지부동 예. 뭐 관료는 영원히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고 그리고 이제 잘 줄 서서 예. 정치 줄 잘 서서 승진하고 그러면서 차관하고 뭐 장관하고 좋은 자리 가고 또 공직 끝난 다음에 살아난 척하고 뭐 이런 습성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요즘에 7급 공무원 시험 보는 뭐 9급 공무원 젊은이들 얼마나 열심히 해서 우수한 인재들인데 거기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우수한 인재들을 일이 들어왔으니까 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예. 그건 사실상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장관들이 임명되면은 그 장관들 아마 그렇게 안 하면 쫓겨날 거예요. 그럼 그 장관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예. 사실 이제 국무총리 막 이제 얼마 전에 막 이제 청문회를 이제 마쳤는데 네. 이제 장관들이 줄줄이 앞으로 이제 청문을 거쳐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임명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후보 면면들을 좀 보시면서 받은 느낌이 어때요? 저는 뭐 농림부 장관 송미령. 문미령 네. 문미령이죠. 송미령 죄송합니다. 송미령 장관에 대한 인사를 얘기하는데 그게 농민단체에서 거세게 반대하더라고요. 예. 특히 전농 같은데 이게 뭐냐 우리가 남태령 그거 가갖고 말이지 그렇게 투쟁해갖고 트랙터 몰고 갔는데 이게 이걸 뭐냐. 보려고. 이꼴 보려고 그래서 옛날- 뭐 다음 주 월요일날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한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국무회의 집권한 다음에 국무회의 열면서 이렇게 열심히 봤대요. 누가 제일 괜찮은가. 그걸 하나의 중요한 통합 카드로 생각한 거죠. 하나의 통합 카드로. 근데 이제 송미령 장관이 얘기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농망법이라고 한 건 그러니까요.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계엄에 대한 자기가 애초에 반대했었다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유능하다 그 판단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유임을 결정한 했는데. 건데 그건 이제 좀 봐야겠죠. 진짜 청문회도 열고 그래서 이 여야가 바뀔 것 같아요. 송미령 장관이 청문회하면.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 기관사 출신의 김용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 죠 탁월한 것 같아요. 아주. 진짜 그분은 뭐 철도 노동조합 위원장도 했고 민주노총 위원장 하면서 조직도 다 거대한 조직을 자기가 관리도 해봤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또 손영문 출신 대통령 기관사 출신 노동부 장관 아닙니까?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뭘 힘들어하고 뭘 어려워하고 노동부 장관은 기업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노사 중재 조정부 장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노동부 장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풀면은 그럼 다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영업자부터
사업부터 시작을 해갖고 서비스 업계 통해서 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장관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지점을 그런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노동부 장관 김영우 장관이 상당히 돋보이는 이례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된 문제. 문민네. 예. 사실상 자꾸 유럽에서는 프랑스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여성이 국방부 장관을 합니다. 미국도 그런 케이스라고 그렇죠. 알고. 예.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국방부 장관 출신 군인 출신들이 가게 되면 삼성 장군, 사성 장군 하면 저도 요즘 보면 이 줄을 서요. 딱 계급사회잖아요. 계급사회. 그러니까 기수가 있고. 예, 기수가 있고 사회 나와서도 그렇죠. 뭐 그 원스타가 사성 장군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딱 이런단 말이야. 그런 거죠. 그 계급사가 그대로 와요. 예. 그 라인이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 그 라인에서 내가 국방부 장관하면 그 사람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군의 민주화라든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고 이 줄 서는 거로 가는 거죠. 과거에 전두환 때 하나회라든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특수 그룹들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뭐 윤석열 정부 때 추가함고 출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일병 출신이 된 거야? 안규백 의원님? 하여튼 뭐 예. 일병인가? 일병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이 방위병 출신인 걸 알고 있습니다. 방위병도 이제 일병으로 제대하니까. 저도 안규백 의원하고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인데 예. 아주 부드러워요. 예. 유연해요. 5선인가 6선일 거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군을 어떻게 잘 장악하고 또 개혁해내고 아니, 할까 오직 국방위원회만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대를 갖고 봐도 되겠네요.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민주당이 70 몇 석밖에 안 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국방위원회는 오직 안규백 의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 전문성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독특하다 그죠? 예. 보통 보면 지역구 의원들이 뭐 이제 건교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지역에다 뭐 건물 하나 지으려고 자꾸 드는데 어떻게 제일 표도 안 되고 예. 주민들이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자기들의 삶과 관련이 없어서 인기가 없는 데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국방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어떻게 하면 국방 개혁을 할 수 있을 할 수 건가? 있는가. 늘 평소에 고치는 예,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방첩사는 어떻게든지 뭐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전두환 때의 보안사, 네, 보안사. 예, 그 이후에 이것이 기무사 그런 기능이 없어진 거 알았는데 또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대로 살아서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네. 체포조를 방첩사령관이 투입하고 맞습니다. 이런 짓거리들 그리고 군 병사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안규백 거기서 뭐 의원이다. 사성장군 삼성장군 출신이 아니라 제 생각에 그 사람들은 뭐 2기에 가서 하고 예. 일단 안규백 신임 장관 후보자가 기대치가 높네요 아주. 예,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안보에만 주력하게 만들어야죠. 그런 제도화를 시킬 거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뭐 그 정도로 평가할까요? 네, 그래 세 명이 제일 눈에 띄네요. 너무 제가 그냥 너무 안규백 의원하고 김영원 장관 후보자한테 좋은 얘기만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마침 이제 특검이 이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내란 특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일 이제 관심을 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조은석 특검이 아주 또 수사 잘한다고 소문난 분인데 이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합니다. 네네. 예, 워낙 잘 나가던 사람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과거에 보면 공명심도 강하고 또 스킬이 뛰어나다 이래가지고 사고 칠 거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할 거다. 뭐 이런 또 기대를 거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현재 내란 특검에 대한 지금 쭉 이제 특검법 이제 시행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김용현부터 추가 기소 딱 해서 못 나가게 막는 거 보면은 뭔가 할 의지가 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선두에 서서 예. 김건희 특검팀하고 저 누구미 최장병 특검팀이 네. 긴장하겠어. 그러니까요. 야 이거 내란 특검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나는 어떡하지? 민중기 예. 특검이라든가 저 누굽니까 이명현 예. 이 특검이 야 이거 고심 주말에도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게 아마 조은석 특검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의. 그렇다 언론 플레이도 아주 잘하고 그리고 거의 정치인이죠. 예 수사 기법이 아주 심리적인.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이제 윤석열이가 저기 뭐야 지하로 가려 그러는데 네. 결국 지상으로 길싸움에서도 이겨버린 거야. 밀린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알겠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그 조은석 특검이 됐다 그랬을 때, 이야 이제 난 끝났구나 생각했다는 얘기까지 나와 진짜로. 근데 결국은 뭐 지상으로 들어가서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뭐 묵비권 행사한다는 얘기는 아직 언론 보도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가는 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분명히 이렇게 수사를 계속 진행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안 하고 대충 덮어뒀다거나 또는 뭉개려고 했다라는 게 만약에 발견된다면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체포를 하나요? 그 직무유기죄 아닙니까? 예. 예, 직무유기죄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의 그러니까요. 그 누굽니까? 김건희 특검 예, 때문에. 그것도 그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뭐 그렇죠. 김건희 특검이라도 예,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내란 특검은 범위가 워낙 광범위한데 예. 하여튼간에 그 내란 특검에서 지금 기존의 부분들은 많이 수사와 조사가 돼 있습니다. 돼 실제 있고.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결국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을 조은석 특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어떻게 구속시킬 거냐. 그리고 거의 주요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김영현부터 해서 많지요. 예. 그 사람들 외에도 네, 뭐 외에도 많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최상병 특검하고는 달라요. 내란 그렇죠. 특검에서 그 숨어 있는, 그래서 지금 고개 팍 숙이고 나한테는 안 오겠지. 이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해서 예.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을 하는 거죠. 정말로. 예.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민생 경제 통합 문제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그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맞아요. 특히 그래서 이제 뭐 그 뭡니까 드론 사령복을 네. 빨리 압수수색해야 된다.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거. 외환 혐의죠, 외환. 그 외환.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헬기를 띄우지 않았어요? 네. 헬기를 띄워서 NLN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북한한테 쏴봐. 쏴봐. 근데 김정은이가 안 쐈단 말이에요. 전쟁을 예, 일으켜가지고 비상계엄에만. 예, 그렇게 하려고 진짜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그거는. 예, 전쟁을 일으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텐데 네. 그렇게 해서 계엄을 만들겠다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조은석 특검이 내란 수괴와 주요 종사 혐의자들과 거기에서 일당들 그 일당들을 속아내는 일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 그래서 군사법원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은 사건을 다 갖고 올 수 있대요. 아예 김건희 특검은 재판만 가져올 수 있는데 사건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준 겁니다. 지금 실제로 막강하네요. 네,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까불면 그냥 아웃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외환죄 부분을 어떻게 해낼 거냐라는 이게 참 이게 보니까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상 이 외환죄라는 게 외국이나 또는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 적용한다는데 이제 북이 외국이냐 또는 적국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지 하고 실제로 북하고 통모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또 찾을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그건. 예, 그래서 아마 좀 쟁론이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은 뭐 조사 방문할 수도 있는 뭐 것도 증인으로 아니고. 초청할 수도 없고. 아니 그렇지 않았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예, 굉장히 현명했죠. 예, 그런 드론 띄우고 하는 데 대해서 네. 반응을 일체 안, 반응을 예.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특히 NLL선까지 우리 무슨 헬기입니까? 전투 헬기가 갔잖아요. 예, 굉장히 위험한 짓을 많이 근데 했죠. 그걸 대응도 안 했어요. 실제로 만약에 과거 같으면 바로 대응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한테는 완전 띵호였죠. 야 근데 봐라 전쟁하자. 근데 알고 비상계엄 딱 그러면 뭐 전에 12.3 그 계엄하고 완전 히 다른 현상이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전쟁이 났는데 예, 그러면. 정치인들 다 잡혀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방첩사에서 다 집어 데려가서 백령도에다 빠뜨리고 말이지. 예, 그러려고 했던 건데 맞아요. 그걸 안 한 거죠. 근데 그건 엄청난 행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법조항 적용이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거 좀 처벌할 때의 중심 잡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건 이제 바람인데. 그걸 해야 예. 내란 세력이 척결돼야 향후에 앞으로 절대로 군인들이 정치 군인들이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지난번에 뭡니까 전두환 노태우 사법 처리할 때 YS 할 때 네. 처음에 검찰에서 성공한 구태타는 공소시효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라고 YS가 했다가, 예. 특별법 만들어서 다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군인들이 정치 군인들이 구태타를 안 할 것이다라고 라고 했는데 봤는데 또 하잖아요. 예, 이 윤석열 치하에서 윤석열이가 충암과 인맥으로 해서 네. 쫙 하니까 따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 반드시 그, 역사를 바로잡는 네, 마음으로 역사를 바로잡는 예. 하지 않겠습니까? 안 예. 하면 그건 내란 특검 성립이 안 되죠. 예, 좋습니다. 그럼 아까 김건희 특검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금 16개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거. 네. 또 아마도 이 일가 소유 부동산 관련한 뭐 양평 고속도로 뭐 이런 것도 다 하겠죠 이제 실체가 드러날지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김건희 특검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출발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아닙니까? 예, 거기서 시작된 거란 시작된 말이에요. 거죠. 주가 조작단. 예, 그 주가 조작단을 발굴해내는 것이 김건희 일당을 그래서 발본색원하는. 그 일당들이 아주 그 카르텔이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김건희와 최은순과 이종호로 이종호, 연결된. 네. 예. 그 또 이제 새로운 사람도 이름이 나왔죠. 이번에 이준섭인가 하여튼 그래갖고 그들이 실제로 김건희 일당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단에 차차차차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마약이 있습니다. 마약이.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다른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범죄 혐의는 예, 많이 조사가 됐어요. 이미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양평 고속도로 휜 거 예. 또 다 조사하고 막 네. 그랬단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다 밝혀질 것이다. 예,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딱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그거를 응징하고 단죄하고 기소하고 하면 되는 건데 네. 마약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백혜령 경정. 백혈병 정정권. 이게 무시무시한 거랍니다. 저도 들었는데 국기문란형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김건희 혐의입니다만은 네. 김건희 일당이 마약을 밀수하는데 손을 뻗쳐서 마약 유통까지 했다. 어휴.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실제로. 정말 저도 상상하기 들었는데 힘들죠. 예,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거는 상설 특검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건희 그렇죠. 특검에서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밝혀지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들면 지금 심우정 총장이 인천지검장 할 때 그걸 봐줬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걸 봐줬다. 봐줬다 그러죠. 예. 거기에 또 이제 누굽니까 영등포 경찰서장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백혜련 경장한테 야 용산에서 얘기 나왔으니까 그만해 기자회견 하려니까. 그만하라 그랬죠. 근데 백경정이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진짜 브리핑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그럼 검찰이 움직였다라는 거고. 그렇죠. 검찰에 예를 들면 그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었단 말이지. 이런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얘기가 참 나오는 고구마 거예요. 줄기 캐듯이 네. 캐 나오겠군요.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예를 들면 전에 이제 그 평택항에서 농수산물을 관세를 적게 매겨서 그걸 경동시장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원래는 중국산을 한 600% 하는데 0%를 갖고 갖다 팔았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남는 차익을 엄청나게 가져갔고. 예. 그래서 그 창고업을 했다. 거기 이성열 씨라는 사람이 피해자고 예. 또 검찰 수사를 받았다. 뭐 근데 그것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대포차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했다 그래요. 예. 강진구 기자가 이제 얘기를 하던데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마약에 손을 댔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마약. 이 마약은 말이죠. 예.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 막 유통 이건 말이 안 되는 진짜 이거는 국기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국기문란죄입니다. 예,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김건희 특검팀에서 어떻게 파헤치느냐. 야, 그게 과제겠군요. 예, 이건 아마 내란 특검팀보다 더 그런 조명을 받아. 김건희 특검팀은 안 돼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 아이고 정말 잘못하고 네. 부부가 영원히 앞으로 감옥 안에서 못 나올 수 있겠네요. 만약 진짜 한간에 도는 얘기대로 아니면 증언대로 마약을 통해서 밀매해서 돈을 벌고 또 그걸 유통시켰고 예. 그럼 마약과의 전쟁은 또 뭐냐? 2023년도에 그러니까요. 누구하고 전쟁을 한 거냐 도대체 그렇죠. 뭡니까 그게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일각에서는 그 마약 그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그럼 같은데. 이 통일과 줬다는 목걸이 명품백 수사 이런 건 아주 가벼운 거네요 그냥. 그냥 뭐. 그냥 가벼운 가십에 불과한. 워낙 김건희 씨가 워낙 좋아하니까 샤넬백.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통일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어디입니까 건진법사. 예. 건진법사. 또 저 누굽니까 저 명태균. 예. 하여튼 이게 하나하나가 다 큰데 사실은. 다 돈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다 돈. 그 집안이 돈을 되게 밝히는군요 보니까. 하여튼 뭐 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검찰총장 권력, 검사 권력으로 이제 그걸 했다가 이제 대통령 권력이 딱 들어오니까 야 이때 대통령 권력 할 때가 때 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추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특검한테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좀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네, 그러시죠. 국민의힘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국민의힘이요? 요즘 국민의힘 거의 뉴스가 안 돼. 그러니까 좀 한번 좀 물어. 지지율도 어디더라? 언론조사 한 20%? 야, 뭐. 참. 그런데 그 나경원 의원이 항상 이럴 때마다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다 윤석열이 뭐 그림을 그리나 하면 나경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근데 나경원 의원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김문수, 한동훈, 김용태, 김재섭, 이낙연, 손학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이 민주 세력이다, 양심적인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어설픈 리모델링 하지 말고 국민의힘을 새로운 집을 짓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뉴 내란당. 새로운 내란당이죠. 아 그렇게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석됩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고 제대로 민주당에서 국회 활동을 하는데 전혀 뭐 응전도 못하는 이유는 예. 다 내란 세력들이 앞장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추경호, 나경원도 수사 대상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나경원도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근데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극복할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전혀. 눈치만 보고 있고 아직도 네트워크 형성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것도 이제 뭐 사실상 내란에 대한 혐의 수사를 받게 되면은 저기 정당 해산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위헌 정당으로. 예. 홍준표 전 시장 거의 공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저게 사실상 보수 정당이라고 자처했지만 보수 정당이 아니죠. 저거는 완전 위헌 정당이고 내란 정당이고 극우 세력만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된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나치당 같은 식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거죠. 히틀러는 그래도 대중의 인기를 좀 받았죠. TK만 이제 TK에서도 세력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좀 통합력과 정치력을 발휘하게 돼서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은 아마 발붙일 데 없을 겁니다. 이번 내년 지방선거가 아주 분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말이죠. 이런 거잖아요. 내란당으로 자신들이 이제 몰릴 수 있는데 그럼 시인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계속 그것을 반성 없이 부정하고 살려고 하니 지금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되게 그런 정당은 이제 실패하고 막 그러면은 내부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요. 네. 당권을 가져오고 뒤집지를 못하고 예, 있군요. 구세력들은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지금. 지금도 그 당권을 뭐 나경원, 한동훈,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던데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해먹던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해먹는 거죠. 있어가지고는 해산되기 딱 십상이다 이런 그러니까 거죠.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국민의힘 심판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은 이게 안 되겠다 얘네는 도저히. 그렇죠. 원래 질문은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이 당권을 들어서 경이 어떻게 될 거냐 물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전혀 그 의미가 별로 없네요. 없는 거죠. 누가 돼도 상관이 그럼 없다. 뭐 이건. 안철수가 되면 좀 달라질까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끼리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지금처럼 가면 바로 위헌정당 해산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 유영하 교수님의 네. 마지막 결론인가요? 잘해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해서 예. 새로운 세력으로 예. 새로운 내란당이 거듭나라. 아니라 거듭나라. 예. 예. 현 정세를 예리하고 아주 담대하게 분석해 주신 유영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이은혜와 함께 국민 입상 주진우 의원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